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슬입니다. 우리가 평소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접해본 육군에서 원스타는 여단장, 투스타는 사단장, 쓰리스타는 군단장, 포스타는 참모총장 등으로 나뉘며 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반면 해군에는 육군의 부대 단위처럼 사단, 군단 등의 개념이 없고 전단, 함대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권력의 핵심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육해공군 비교해서 각 군의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육군의 경우 총 병력이 39만 5천 명, 해군은 7만 명입니다. 이 중 해병대 2만 9천 명을 제외하면 순수 해군은 4만 1천 명이라고 할 수 있고, 공군의 경우 6만 5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육군 장성의 수는 약 285명, 해군은 48명, 해병대는 15명, 공군은 57명의 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포스타 대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군의 경우 부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외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포스타인 것에 반해 해군은 포스타가 해군 참모총장 한 자리만 있습니다. 물론 합참의장의 경우 육해공군 장군 중 누구나 될 수 있기에 간혹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나올 때는 예외적으로 포스타가 2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예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윤희 대장이 해군 최초로 합참의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본부의 수장으로 해군 전체에서 최고참 선임 장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합동참모의장, 육군 참모총장, 다음으로 의전서열 3위가 해군 참모총장이며 영감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군 정권을 행사하여 해군의 군사력 건설, 유지와 관리를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각 장교들의 진급 또 보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스타 중장입니다. 육군의 경우 3스타는 9개의 군단장 자리뿐만 아니라 특수전 사령관,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등 총 19개의 보직이 있습니다. 반면 해군의 경우 3스타 자리가 단 4개밖에 없는데, 해군 참모차장,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사관학교장, 해군 교육사령관 이렇게 4개의 보직이 있으며, 합참과 국방부와 같은 국직부대에 가끔 3스타급 인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전과 관련된 보직은 해군 작전사령관이 유일한데 3스타지만 해군의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직책이기에 실제 권력은 육군으로 치면 포스타인 지상작전사령관이나 제2작전사령관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의 작전 관련된 모든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를 지휘 통제할 수 있고, 각종 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임무를 하는 해군 작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의 모든 작전 권한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있기에 포스타인 참모총장조차도 작전권에 관하여서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참모총장이 실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면 작전사령관이 개빡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는 개뿔, 그 작전사령관을 임명하는 것 또한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인사권은 참모총장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서로 까불면 안 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음은 투스타 소장입니다. 육군은 약 69명이 있고 해군은 11명이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투스타는 주로 권력의 핵심이라 불리는 사단장 보직을 맡으며,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부대 중에서는 사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사단 내 실병력 약 1만여 명을 본인의 지휘권 아래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손가락 하나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해군의 경우 투스타는 크게 작전 보직은 함대사령관급의 임무를 하고, 정책 쪽 파트로는 해군 본부 각 부서의 부장 보직이 있습니다. 육군의 사단장처럼 손가락 하나로 산을 옮길 수는 없지만, 함대사령관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면 없던 섬이 하나 생기고 물에서 불비둥이 솟구치며 모세의 기적 마냥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구라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작전 파트에는 동해 1함대 사령관, 서해에는 2함대 사령관, 남해에는 3함대 사령관, 그리고 국가전략부대의 핵심인 잠수함 사령관, 그리고 해군 작전사 부사령관이 있으며, 정책 쪽 파트에는 해군 본부 참모총장 아래에 기획관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정보와 기획참모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사령관 또한 투스타 소장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로 합참과 국방부 같은 국직부대에도 투스타급 인사가 있는데, 해군의 경우 보통 2~3명 정도 부임해 있습니다. 다음은 원스타 준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군이 원스타 준장인데요. 육군 준장은 여단장 임무를 주로 맡고 있고 200여 명이 넘습니다.
해군은 약 28명의 준장 보직이 있으며 해군에는 여단이라는 개념이 없고 전단이 있는데 준장은 전단장 임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각 함대 예하에 한 개의 전단으로 1해상 전투단장, 2해상 전투단장, 3해상 전투단장이 있고 작전사령부 직할 전단들도 존재하는데요. 5성분 전단장, 6항공 전단장, 7기동 전단장, 8전투훈련 단장, 또 해군 특수전 전단장이 있습니다. 또한 진해기지 사령관, 인천해역방어 사령관과 같이 특정 경비구역 사령관의 임무도 준장이 수행합니다. 이외에 해군 작전사 해양작전본부장, 잠수함사 부사령관, 합동순항훈련 전단장 등이 있으며 작전부대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부서에도 준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해군본부 비서실장, 감찰실장, 정책실장 등 총 13개의 보직이 있는데 다 읽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준장도 2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함 사업부장, 잠수함 사업부장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도 해군의 장성 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장성급 장교의 인원만 보면 육군에 다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장교 인원수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육군 장성보다 해군 장성이 좀 더 많습니다. 장군의 진급 과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원스타를 달려면 군생활을 최소 26년을 하고 대령으로는 4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투스타 소장은 임관하여 28년을 근무하고 준장으로는 1년을 근무해야 하며 쓰리스타나 포스타는 이전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이나 최저 근속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정치권의 백만 잘 만나면 소장 달고 중장 달고 대장 달고 바로바로 진급시킬 수 있지만 보통은 소장 달고 2, 3년, 중장 달고 최소 1년 정도는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도록 인사정책을 짭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는 계급도 중요하지만 그 계급에 걸맞는 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왜 이리 똥별들이 많냐, 군대의 장성급 직책을 줄여야 한다, 그 돈으로 사병들 월급이나 더 올려줘라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사회든 군대든 어딜 가나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육해공 합쳐서 총 400여 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중 1% 정도만 비정상이어도 4명의 또라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장군들이 공관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당번병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은 실제로 1%도 안 되는 극소수인 겁니다. 실제로 장성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본 제 입장으로서는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해야 하는 업무들이 하루에도 책으로 수십 권씩 쌓일 정도로 많고 장성급 장교들은 계급 정년을 적용받는데 규정상 준장과 소장은 6년 이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집에 가야 하고 3스타 중장은 4년 이내에 진급을 못하면 퇴역입니다. 이건 규정상일 뿐이고 실제로 1, 2년 내에 진급을 못해서 다음 보직을 못 받으면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에이 그래도 30년 군생활 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죽는 소리 하기는 씨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포스타, 참모총장 또한 군생활을 3, 40년가량 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을 베테랑들인데 실제로 받는 돈은 세금 떼고 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연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공식 석상에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의견에 대해 잘못 말하는 순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누명을 써서 퇴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모두 사라지고 연금까지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등 떠밀어서 선택한 직업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명예에 죽고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이치에는 맞겠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직업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